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히 한동훈 앞에서 이수진 이모와 딸딸이 금지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자로 올린 악플 가짜뉴스 거짓 선동 편파 정보 구별법 및 대처법에서 세간의 뉴스거리나 이슈거리일수록 덩다리로 서두르지 마시고 선별력을 키울 때까지 궁금증을 사흘이나 닷새 정도 미루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클릭하느냐?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이성적 사고나 판단의 소재로 삼았던 주제이거나 이 문제에 관한 한 나도 할 말이 제법 있다는 사안이라면 클릭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같으신 경우입니다. 제목에서 보니까 요즘 제일 핫한 단어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걸 보고 덜컥 클릭하신 분들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이모가 됐든 다른 게 됐든 이 문제에 관한은 나도 할 말이 제법 있지. 이렇게 클릭하신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도 고수 입장에서 제가 떠드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꿀려서는 안 될 테니까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경험 중에서 몇 가지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것도 있고 10년 전 것도 있고 20년 전 것도 있고 나름 다양한 편인데 우선 10년 전 것부터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SNS, 유튜브 같은 통신 공간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음악이나 게임을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모임 활동을 위해서, 글을 쓰고 읽기 위해서 등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몇 가지 목적을 더 두고 활용해 왔다. 그 중 하나가 나를 비롯한 다른 통신인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심리, 정신 요소를 살펴보고 비교하고 자각하는 훌륭한 실습장이며 예방과 치료의 방법론이다. 이것은 2011년 10월에 어딘가에 올렸던 나의 정신질환 지표라는 제목의 글 일부를 제가 퍼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나이 40을 넘기고 신체 기능들이 퇴화하고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갱년기라고 한다. 잘못된 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대로 잘 사용한 기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눈, 이, 피부와 머리칼, 생식과 성기능 등등. 그런데 심리, 신경, 정신, 뇌 쪽은 예외이고 철옹성일까? 이런 내용과 더불어 통신 공간에서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인다면 건강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행동 양상을 보이면 주의하고 걱정해야 할 상황이므로 혹시라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일깨우고 타일러서 가까운 정신심리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병원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올려두었던 글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평소에 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의 정신심리 상태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저를 향하여 누군가가 저 미친 사람 같아, 쟤 또라이 아니야? 이런 등등의 얘기가 들려오면 저는 욕으로 생각하기에 앞서서 솔깃하는 편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걸 먼저 알아차리고 알려주는 거울이나 선지자는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20년 전 얘기를 더한 뒤에 이 동영상의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크고 작은 정시 심리 질환을 앓고 있다. 혼자서 통증과 불편을 견디는 상태라면 질환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정도라면 격리가 필요한 정신병자로 분류해야 할 것 같다. 뭐 대충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었는데, 그 글을 보고서 당시에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어느 회원의 답글이 올려졌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학회의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저 글을 퍼가겠노라며. 의사인 자신이 볼 때 동료 의사들 중 절반은 저 글에서 말한 격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들 사회에서는 다른 의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금기시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글로 간접 전달하겠다고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이 일이 한 4, 5년 전 얘기인데,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러면 우리 개인의 현대인들의 정신 심리 건강 상태는 그때보다 더 발전했을까요? 더 퇴보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신심리 관련 의사 선생님들의 연구 노력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나요? 자신이 치료하던 정신병 환자의 그 돌발 행동에 목숨을 잃은 의사 선생님 사건이 있었죠.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경의를 올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일들까지 겪어가며 일궈낸 의학의 발전을 우리 국민 개개인과 국가 전체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의 경험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개설한 직후인 1월 3일자 도전 국회의원 편에 올렸던 이 채널의 존재 목적이며 구현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거의 후보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신심리 관련 전문의 상담, 예방, 검진을 받고 평가서를 선거 공보에 공개한다.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의 임용 및 승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신심리 관련 전문의 상담, 예방, 검진을 받고 평가서를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진단 시 정신심리 관련 진료와 상담을 필수 항목으로 추가한다. 이런 내용의 입법을 꼭 입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은 우선 이재명 지지자들과 개딸들이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년정치연합이 구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정신심리 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실 때는 왜 이런 쓸데없고 황당한 것을 늘어놨을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이 공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동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국회들도 저 위에서 말한 정신심리 관련 전문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청문회법에 추가되어야 국민들이 이번과 같은 못 볼 거를 반복하지 않고 미리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국회들 수준이 왜 이 모양일꼬?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쳐댔을꼬. 그렇게 혀를 차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 답은 제가 진작에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나 봅니다. 3월 14일자로 올린 불난집의 부채질 고장난 정당 고쳐드립니다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쟤도 부정선거 개표 조작으로 덕분에 맞아. 보면 몰라. 제가 능력으로 당선될 감이나 되나? 부정선거이거나 또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이거나 여튼 정신건강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또라이들에게 나란 일을 맡겨두어선 결단 날 테니 앞에 말씀드린 입법 편의상 이수진 이모와 딸딸이 금지법 너무 길면 줄여서 이수진 이모법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 앞에서 예로 들었던 20년 전의 의사 선생님들의 사례 절반가량은 격리 대상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의사 선생님들이 또라이 상태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깨지고 터지고 그 피투성인 그 환자들과 씨름하고 또 때때로는 또 그 환자들이 이 죽음을 넘나드는 이 정신심리적 압박이 무척 큰데 비하여 그 충분한 휴식과 치유 없이 그 의료 현장에 내몰리는 그 환경에서 그 오는 그런 그 심리적 압박 상태, 스트레스 상태 그것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뭐 혹시라도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또라이 상태에서 뭐 진료를 하고 뭐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그거 다시 설명드리고 아무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